내게 순정이 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거 뭐 웃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요. 아니 9% 포인트 격차였다가 2% 포인트로 붙었네요.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은데요. 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팀장인 권순정 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권순정 팀장님 말씀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번 주 것도 다 내다보셨잖아요. 다음 주에 잘 될 거다. 아니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비결이 있어요? 그렇게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판단을 이렇게 다 예측하시고요. 저 대단하십니다. 뭐 제가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려고. 아니 남들 다 걱정하는데 왜 아니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타임머신 있으세요 집에? 근거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데이터고요. 예, 데이터를 통한 이제 흐름들, 예, 그리고 이제 선거는 뭐 인물, 뭐 구도, 바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벌어지는 이슈 환경인데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인물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점점 여러 이슈와 이제 결부되면서 네. 윤석열 후보와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질 이런 음. 부분들은 압도적으로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고 아니 그리고 9% 포인트 벌어졌을 때도 네, 이미 뭐 자질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네, 우월하다라는 거는 뭐 맞습니다. 응답자들 근데 이제 다수의 반응이었어요. 예. 구도 문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윤 후보 간의 이제 보수 단일화 문제인데 음. 그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줄은 저도 이제 영향은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음. 전화면접 조사에서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줄은 저도 이제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래요. 예. 이번 주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한 2% 포인트로 좁혀지고 네. 이번 주는 이제 골든 크로스 하려라고 지지난주에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음. 이제 보수 단일화 효과 그 부분들을 제가 그 정도의 영향으로 추정하지 못함으로써 조금 약간 차질이 있었던 건데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예상대로 이제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자,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음.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MBS 지난주 -9, 한국갤럽 -7, 그리고 일요일 날 발표됐던 서던 포스트 CBS와 함께했던 거기도 네. 한 -9 정도 나왔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 철회 기자회견을 이제 일요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일인데. 네. 그 이후에 나왔던 조사들을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지금 통화 직전에 이제 코리아 리서치 MBC가 나왔죠. 나왔어요? 이거하고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 엠브레이 나왔었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MBS가 나왔었고 예, 예, 예. 이제 그 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거의 한 1.5 정도, -1.5 정도가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불과 며칠 지났다고 -9에서 -7에서 한 1.5로 좁혀진다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있는가? 아니요. 그거는 이제 조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 방식을 항상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 당원이라든지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여론조사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컨디셔닝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난주에 네.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제 단일화를 제안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것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대거 여론조사에 참여하면서 이제 보수 이제 윤 지지층이 과대 표집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1,000명 안에서는 이제 1,000명 안에서 제한돼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 후보 지지층들은 과소 표집되는 그런 어떤 표집상의 이제 왜곡 현상이 보수 단일화 이슈로 인해서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난 20일에 며칠 전에 이제 사실상 단일화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표집이 왜곡된 표집이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거치고 있는, 완전히 아직 다 거치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뒤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종편이라든지 이제 보수 언론 포털을 통해서 대거 퍼지고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세 인식이 윤으로 기울여지는 어떤 분위기가 전국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사에 이제 이제 표집상의 왜곡뿐만 아니라 이미 조사에 참여하고 한 우리 지지층들조차도 그런 어떤 다수의 분위기가 한쪽 방향으로 갈 때 네. 침묵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어떤 응답의 왜곡 현상까지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러한 어떤 침묵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제 샘플링의 어떤 표집상의 어떤 왜곡 효과, 이 부분들은 주로 무기명 투표 방식인 자동응답보다는 네. 기명 투표 방식, 내 의견을 직접적으로 다른 타인한테 노출시켜야 하는 기명 투표 방식의 전화 면접 방식에서 그런 어떤 샘플링의 왜곡이라든지 응답의 왜곡 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도했던 -9, 그리고 지금 오늘 평균 내면 한 -1.5, 네. 그 극대한 차이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자동응답 조사로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 면접이 가지고 있는 샘플링의 왜곡이라든지 응답의 왜곡의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다는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전화 면접보다는 자동응답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데, 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수치를 이제 보시다시피, 네. 이제 또 자동응답하고 전화 면접이 이제 그런 효과들이 이제 거치면서 네. 점점점 서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비슷해지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럼 지금 판세가 어떠냐? 아, 그렇죠. 예, 예, 예. 네, 지금 그야말로 오늘까지 열심히 올라 있는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고, 네. 또 여러 조사들 다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강한 상승세, 매우 강한 상승세. 제가 화요일 날에 어느 방송에서 방송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로부터 한 이틀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제 이틀 지난 이후 지금까지도 이재명 후보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약보합 정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치는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일부 앞서는 조사도 이제 오늘 리얼미터 조사 발표에 따르면 이제 일간 조사는 앞서는 부분들도 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월요일 날에 퀘어사인가 그것도 앞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0.1%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제 네. 거의 이제 동률로 봐야 되겠죠. 네네네. 이제 그런 조사가 이제 나오는 걸로 봐서 다 일치하는 거죠. 네. 강한 상승세가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약보합세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판세를 보면 지금 정태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정태적으로 봤을 때는 초박빙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전체적인 어떤 이제 추세, 그러니까 네. 이 향후의 흐름으로 이제 그걸 이제 동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 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지금 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샤이 이재명이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샤이 이재명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이제 샤이 이재명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죠. 아까 제가 응답의 왜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제 기명 투표 방식의 전화 면접에서 어느 한쪽으로 대세 인식이 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국을 휘감고 있을 때는 네.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이제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좀 말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 네. 혹자는 그걸 샤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침묵의 효과라고 보는데 응답상에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왜곡의 현상이 아직까지 다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응답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전화 면접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그런 어떤 응답의 왜곡 현상이 아주 극히 일부는 남아 있다고 봐요. 네. 아, 전화 근데 면접에서는 이제 좀 시간이 가면 남아있다. 갈수록 이렇게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로 음. 가면 갈수록 아까 자동응답하고 전화 면접하고 서로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샤이 현상도 이제 침묵의 왜곡, 응답 왜곡 현상 역시도 전화 면접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뭐랄까, 좀 더 공략을 해야 될 대상 네. 어디라고 보세요? 캠프에서는. 여전히 세대별로 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20대와 30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그 세 군데 이제 그 수도권이고요. 지금 여성층에서는 이제 사실 뭐 어젠가 그젠가 지금 국힘 윤석열 선거운동 남자 선거운동들이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를 주장하는 여성 피켓팅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가하거나 글쎄 말이에요. 뭐 여자인 주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욕설을 아이고, 퍼붓는다든지 그런 일도 미친놈들. 있었고, 예.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이제 이슈 환경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러시아 침공 사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사드 배치, 추가 배치, 선제 타격론을 윤 후보가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를 망치고, 네. 그리고 주가를 또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더더구나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이제 안전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럼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당사자들도 청년들 그렇죠. 당사자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이슈 환경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2030 청년이라든지 수도권의 그런 이슈들이 윤 후보 쪽에 분명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이제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꼬장꼬장하게 이재명 후보가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청년 보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인 문제들, 성장의 문제들, 기회의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다양한 2030 주거 문제라든지 네. 대출 문제라든지 이제 모병제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사실 일부 부활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2030들 청년들이 관심이 있는 그리고 욕구가 있는 그런 부분들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슈 환경과 더불어서 상당히 지금 이제 2030 청년들한테 크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판세 속에서의 세부로 보면은 청년들이 강하게 우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또 청년하고 청년의 민심이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과 완전히 거의 90% 이상 연동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2030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면서 예.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다만 좀 또 이렇게 또 이제 부정적인 거 또 냉철하게 객관적인 거 말씀드리면 또 안 좋은 말씀을 또 하실까 봐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것을 봐야 되니까 2030 청년층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20대 이하에서는 이제 상당폭 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30대에서는 지난주에 뒤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뒤집었지만 여전히 그 마진 자체가 아직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선대라든지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다음 주 4일 금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전까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좀 정책적으로라든지 네. 많이 호소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수도권에 다른 이슈도 있지만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2030.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자영업 부분들도 지난주까지는 이제 윤 후보한테 뒤지고 있었지만 네. 이제 이번 주 오늘까지 나온 것들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자영업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뒤집은 상황입니다. 나온 후보들 중에서 자영업자의 네. 마음을 가장 열심히 헤아리고 또 행정에서 네. 그 대안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추경도 통과를 했고 또 며칠 전에 메시지에서 저는 너무 감동받았는데 어떤 그 페북 메시지 그걸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후보님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곧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유세에서 그 집권 후에 그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떤 보상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경제 민생 이제 부스트샷을 네. 집권 후에 바로 시행하겠다. 예. 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골목 상권에 계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과 관련된 대안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게 동참을 했더라고요.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 이게 뭐 지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김은혜 후보가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셨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추경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매표행위 300만 원 자영업자들한테 가는 것들이 매표행위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참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진짜. 그래서 예. 숫자를 보면은 이제 자영업 이 부분들에서도 누가 진심을 가지고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이제 민생을 해결할 사람인지 이제 그 진심이 이 시기에 조금씩 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뭐 마지막 변수라 한다면은 단일화인데 윤안 단일화인데 네.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오늘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 이제 선대위 아침 회의를 하고 백불을 봤는데 보니까 그 단일화가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예. 또 막판에 그래서 또 뭐 근데 이제 오늘은 저쪽에 있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누구죠? 마삼중 이준석. 예, 이준석 당대표가 약간 좀 비판을 하는 말을 하면서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이 네. 이번 주말에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단일화 흐름들을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네. 오늘까지를 보면은 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저쪽 윤 후보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한다면은 예. 그 뭐 진짜 앞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까지 정치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런다면. 네. 오늘도 사실상의 단일화를 안 한다라는 의미로 발언을 했거든요. 백불에서.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단일화 한다 그러면은 뒷거래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뒷거래 그게 뭐 예. 안철수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안철수를 위협하는 무언가 카드를 근데 제시했다든지.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이라든지 통해서 이제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협박에 의해서 굴복한다든지 뭐 또 뭐 얄팍한 이익에 그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뭐 양보를 한다든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럴 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이제 구도의 문제도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구도 문제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주말 이번 주말에 윤 후보 측에서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사장님 제가 요 말씀을 꼭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공표검지 깜깜이 기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3월 2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3월 2일 밤 10시까지 조사된 것만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선거 전에. 네, 대부분 이제 대선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거일로부터 6일 전에 실시된 조사까지만
공표를 해서 네. 사실상 3월 4일부터 음. 3월 9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도 우리 유권자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에 따르면 3월 2일까지 열심히 조사를 해서 네. 3월 3일 날 아침이나 요 시기에 대거 이제 폭탄 투하되듯이 네.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 숫자로 유권자들이 대세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금요일 내일 오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조사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일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에 TBS, KSI 자동 조사가 들어가고 네네네. 그리고 CBS 서든포스트 전화면접 조사가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예. 요게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3월 2일 수요일까지 조사된 것들이 3월 4일, 3월 3일에 폭탄 투하했듯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이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3월 2일까지는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네.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 예. 한 5분 내지 6분 정도 걸리더라도 정말 네. 그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받으셔야 한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소위 깜깜이로 들어가는데 이때 조사된 것이 숫자로 대세 인식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숫자가 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가정을 해서 네. 그 숫자로 국민들이 대세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 전화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 참여, 자발적 참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게 지금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3월 2일까지 여론조사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당원들과 지지층에 일제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입수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참여가 정권 교체의 시작입니다. 네. 02, 010,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는 꼭 받아주세요. 꼭 윤석열 후보 선택하기, 끝까지 듣고 전화 끊기, 이렇게 하고 이 메시지를 매일 지인 10인에게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계속 아주 조직적으로 저쪽은 문자도 보내고 이 여론조사 참여 확산 문자까지도 또 확산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저렇게 조직적으로 이 시기에 벌어지는 조사에 참여하는 것들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라도 참여를 확산을 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기간 동안에 조사된 것이 잘못 표집이 되어서 이 우세한 쪽으로 마지막 숫자가 국민들한테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영향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부하고 요청드리건데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3월 2일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는 자발적으로 네. 범지지층 참여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네. 이재명 후보의 승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판세를 보는 이제 그 계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방정 지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에서 거의 흑색 선전성 네거티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제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단일화를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오늘 추경에 같이 통과시켜서 네. 소상공인 지원들을 같이 결의했던 국민의힘의 후보가 소상공인한테 지원금 가는 300만 원을 매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행위들, 인식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해 행위로 보이는데 네. 이런 이제 방정 어떤 정상적인 어떤 방정 어떤 자료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판세는
기울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초박빙이다. 네.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음. 그 부분들을 뭐 우리 지지층들은 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들을 유념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분들 네. 막판 지지자의 역할은 여론조사 열심히 받아서 기세를 이제 여론조사가 깜깜이가 되는 그 전 시점에는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뭐 근무 시간에 주로 밤에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근무 시간 네. 낮 시간대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밖으로 네. 나와서 5분 내지 6분 정도 되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를 좀 짧게 하면 안 됩니까?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이제는 단일화 조사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진짜. 예, 단일화 조사가 들어가면은 그거로 인해서 이탈 효과도 있거든요. 우리 지지층이. 그런 그럼에도 부분 때문에 불구하고 이번에 NBS 조사는 2%포인트 격차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얼마였죠? 지난주에는 9%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네. 정말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건데 내일부터 3월 2일 수요일까지는 전화기를 꼭 열어놓고 네. 아니 뭐 이재명 갤러리라든지 클리앙이라든지 딴지 게시판이라든지 자발적인 여론조사 참여 운동을 같이 벌여주시면 정말로 이재명 후보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선대위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지지자분들한테 다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게 순정이 있다. 함께해 주신 권순정 팀장님 더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사장님 고맙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다음 주에 또 파이팅 뵙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내게 순정이 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